오늘은 이제 지수 방부등식을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까지 지수 함수를 다뤘잖아, 지수 로그 함수를. 그럼 이제 함수는 결국 그래프를 다루는 일인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뭐 점들을 문자로 표현해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도 알아보고, 최대 최소도 알아보고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부등식을 활용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가 이론적 근거야. 그런데 부등식 함수의 관계는 막 심각하게 잘 안 사용하고 방정식 함수의 관계도 심각하게 안 사용해. 그냥 자연스럽게 연산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연산 단원이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지만 사실 연산 단원이야. 왜냐면 그래프를 많이 안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근데 이제 이론적 근거는 그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통해서만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그냥 연산으로 풀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 2의 3승이 2의 x승이 2의 3승이야 만약에. 그러면 그냥 x는 3 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래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맑거든,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거든. 왜냐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x 3이 된다는 건 확실해. 근데 3 말고 더 있으면 더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x의 제곱과 3의 제곱이 같으면 x는 3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돼. 이건 틀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틀리고 여기는 맞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뭐야? 차이가 뭐야, 얘들아? 그래프 때문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걸 이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때문인데, 그러면 그래프의 어떤 점 때문이겠어? 대칭성, 대칭뿐만 아니야. 더 정확하게. 1대1 함수냐 아니냐. 1대1 함수냐 아니냐 때문이 어떤 거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얘들아, 내가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면 그게 x값이 단위래? 아닐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얘는 내가 얘들아,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면 x값이 단위랄 수밖에 없지. 1대1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 찾으면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가 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얘는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쉽게 풀 건데 그 근거가 바로 그래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연산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다만 주의점이 좀 있어. 뭐냐면 자, 네모 하트 세모 하트 세모 네모 세모 자, 여기 지수꼴로 돼 있는 방정식이면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의 밀수를 갖고 있어야 돼. 자, 지수 방정식이야. 이거 해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얘들아, 당연히 바로 떠오르는 게 일단 뭐야? 하트가 세모랑 같으면 성립하겠지. 근데 이 상황 말고 또 될 수 있어. 언제 될 수 있어? 일단 하트랑 세모는 실수까지 확정돼 있는 상태야, 지수는. 그럼 네모는 0보다 커야 되겠지, 일단. 다시. 이거 말고 언제 될 수 있다고? 네모가 1일 경우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안 놓치고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얘가 중요하고 디테일에서 얘까지만 잘 챙기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이건 두 지수의 뭐가 같은 경우였어? 미치 같은 경우였어. 이번엔 뭐가 같은 경우 해봐야 되겠어. 지수가 같은 경우 해볼게. 하트의 하트의 네모승은 세모의 네모승. 지수가 같은 지수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미치 어떠면 돼 그냥? 미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큰 틀에서 얘가 중요하겠지. 근데 이거 말고도 성립하는 순간이 한 번 존재하거든.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언제? 네모가 0인 순간, 지수가 0이 되는 순간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둘 다 0이면 2의 x고 3의 x는 밑이 달라도 지수에 0 들어가면 성립하니까 0이 얘의 근이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놓치고 푸시면 돼요. 지수 방정식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으로 풀고 지수 부등식도 그냥 연산으로 풀게 돼 있는데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이제 근거는 이거야. m이 n보다 커? 그러면 얘들아 그때 내가 a의 n승과 a의 m승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부등호가 그대로야 반대로야? a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A가 1보다 클 땐 그대로고 A가 0에서 1 사이면 반대로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이지선다처럼 생각하면 안 돼. 서술형으로 생각해야 돼, 얘들 공부를. 그래서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고 만약에 밑이 0에서 1 사이면 반대로다 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지수를 붙이거나 떼면 부동호가 그대로, 밑이 0에서 1 사이인 지수를 붙이거나 떼면 부동호가 반대로 만 하면 그냥 기본적인 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전부야.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면서 치환을 하는 유형이라던가 뭐 등등을 조금 해석해 줘야 돼. 지금 외워. 3초 줄게. 저 별표 친 거 얘들아 주의해, 얘들아. 어렵진 않은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지. 자, 로그도 똑같아요. 로그도 해볼게요. 얘들아, 로그 2에 x가 로그 2에 3이면 그럼 일단 떠오르는 x 누구? 3. 근데 얘가 단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 단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로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로그의 그래프는 무슨 함수가 될 거니까 1대1 함수가 될 거니까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는 x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미치 같은 경우 해볼게. 자, 로그 방정식에서 미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세모가 하트랑 같으면 돼. 가 바로 일단 떠오르지. 또 없을까?를 봐야 돼. 그러니까 네모가 같을 때니까 네모가 0이나 1이나 뭐 특수 상황일 때 따져야 돼. 근데 네모가 0일 수 있어? 네모가 1일 수 있어? 로그가 성립할 조건 뭐야? 미치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네모가 1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자, 미치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는 내가 생각 있는 인간이랑 뭐가 같은 경우를 해봐야 되겠어. 진수가 같은 경우를 해봐야 되겠지. 진수가 같은 로그야.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일단 세모는 하트다지. 이거 못 떠오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근데 또 없을까? 네모가 1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가 0이나 1일 때 한 번씩 떠올려보면 이게 다 해결이 돼,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만 안 놓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이 다르더라도 여기가 1이면 로그의 값이 0이고 여기가 1이면 로그의 값이 0이니까 성립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성립하면 해고. 그래서 이 경우가 있었던 거고 로그 부등식도 똑같아요.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A의 M과 실수를 할 뻔했네. 밑이 A인 로그를 씌워볼게. 부등호가 그대로야, 반대로야?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고 A가 0에서 1 사이면 반대로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양방향 다 성립해.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를 떼버려도 성립하고 붙여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만 좀 조심하면 되고 우리 애들아 기존에 상용 로그 할 때 상용 로그라는 건 밑이 얼마인 경우예요? 10이니까 첫 번째야,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부동 안 바뀌었던 이유가 여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러면 기본적인 로그 부등식은 뭐 다 개념은 잡혀 있는 건데 이것만 갖고 문제가 풀리진 않아. 문제가 좀 다른 부분이랑 개념이 연계돼 가지고 난이도를 올리거든. 연산을 어렵게 한다던가 아니면 해 의미를 조금 더 치환했을 때 해 의미를 복잡하게 만든다던가 할 수 있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잠 좀 깨, 얘들아, 졸린 친구는.
이게 얘들아 이거 스텝 1도 막 킬러가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문제는 괜찮은데 너희 지금 좀 부담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스텝 1까지는 깔끔하게 소화해 얘들아. 스텝 2는 내가 좀 상황 봐가면서 진행할게. 너 여기서부터 바로 막히거든? 풀어봐 지금 133번. 자 볼게요. 얘들아 이게 개념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고. 봐봐. 쓸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자 얘들아 일단. 9, 9의 2x, 9의 x의 제곱으로 보겠지 우리가. 게다가 9의 2분의 3승 내려놔.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3의 3승이어서 그냥 정리한 거야 얘들아. 너희 천천히 정리해. 는영 좀 써라 얘들아. 얘들아 얘 두근이 뭐야 지금? 알파 베타. 얘들아 여기서 근이라는 건 어떤 변수값인 거야? x값인 거야. 그래서 얘 두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인 거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당연히 치환할 거잖아 너희.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t에 대한 무슨 식으로 바뀌어 일단?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인수분해가 되면 좋거든. 인수분해가 안 돼, 해석하기도.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근이잖아, 얘들아. 그럼 얘의 두 근에서 여기서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야? t의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근이니까 자연스럽게 얘 두 근은 t 값을 표현하는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얘 근은 x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인 거거든. 같은 식인데 x로 표현되어 있느냐 t로 표현되어 있느냐의 차이야. 얘로 번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순간에 성립해. 그러니까 얘는 x가 알파일 때 성립하지. 그럼 얘도 x가 알파일 때 성립해야 돼. 근데 x가 알파일 때 t는 얼마야? t는 9의 알파지. 그래서 얘 두구는 9의 알파랑 9의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거의 전부야. 다시 이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 x에 대한 같은 식이야. 얘는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성립해. 얘도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성립해. x가 알파면 t는 9의 알파고 x가 베타면 t는 9의 베타야. 그러니까 얘는 만족시켜주는 t값은 9의 알파랑 9의 베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보통은 이제 해설이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변수를 정확하게 지정을 안 해줘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를 해. 너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이게 쉬워진다 얘들아. 다시 정리해볼게. 결론을 말해볼게요.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이 x는 알파 베타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t는 몇과 몇이야? 9의 알파, 9의 베타가 된다가 이 문제의 거의 전부라고 얘들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얘들아 특히 이 단원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되게 많이 나와. 로그 할 때도 나오고. 로그로 해볼게요. 답 내보고 이제 바꿔볼게요. 답을 냅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근계 쓰라는 거지. 그러면 9의 알파 플러스 9의 베타는 얼마? 3. 9의 알파 곱하기 9의 베타는 얼마? 9분의 16. 구하고자 하는 게 저거지. 그럼 얘가 기본 유닛이거든. 더 기본 단위거든. 나 네모 더하기 세모 구하고 싶어. 주어진 걸 네모와 세모로 표현해봐.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줬지 3이라고. 얘는 얘들아 봐봐. 3 이거 양변 2분의 1승 해. 그러면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뿔마 3분의 4야. 근데 양수 음수 판단할 근거 있어? 지수꼴이니까 무슨 수야? 지수꼴이니까 양수니까 양수 확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은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 네모, 세모가 3분의 4다로 해석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줄 테니까 이것 좀 구해봐 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 몇 번 더 해볼게. 로그로 바꿔보자. 로그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9 곱하기 로그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7 로그 a의 x 플러스 16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여기서 근이라는 건 어떤 변수의 값이라고? x가 알파, x가 베타. 그럼 우리가 치환하겠지. 그때 얘들아 t로 표현하면 일단 이렇게 돼. 9 의 근이라는 건 어떤 변수의 값이야? 근이라는 건 일단 어떤 변수의 값이야? t의 값이야. 얘 두근이 뭐가 된다? 로그 a 알파, 로그 a의 베타가 된다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써주면 돼. 그때 주의점이 좀 있어. 얘들아 이거 지금 t가 지수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되겠어? 양수여야 되겠어. 여기서 얘들아 t가 이런 로그로 표현돼 있어. 일단 로그 ax에 a가 1보다 큰 걸 그려봤어 내가 지금. 얘가 여기서 1,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쨌든 간에 정의역은 0 이상이지. 0보다 큰, 0 이상 아니야. 0보다 큰 x값들의 모임이지. 취역은 뭐야? 모든 실수 지금 t는 제한이 걸리지가 않지 얘들아. 그러니까 x는 제한돼 있는데 오히려 t는 제한이 풀려 얘들아. 그러니까 t는 여기서 모든 실수니까 이때 문제가 쉬워지고 이때 문제가 어려워져. 정의역 제한이 걸리는 거라서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바꿔볼게. 얘가 두 실근을 가져. 얘 두 실근이 이렇게 가져. 라고 하면 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문제 내가 바꾸고 있는 거야. x랑 y가 실수이고 싶어. 근데 얘들아 x가 실수면 t는 무슨 수야? 양수지. x값이 실수면 t는 양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얘 두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 9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x는 얼마야? 1이지. 실수 나오지. 근데 이때 x는 얼마야? 존재하지가 않지. 그럼 x는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가 두 실근을 가져요라는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 번역기를 자꾸 봐야 돼. 얘가 두 양근을 가져요로 바꿔버리는 거야. 두 실근 가진다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어디에도 양이란 단어가 없는데 양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변환하는 그 논리를. 한 번 더 해볼게. 얘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커. 서로 다른도 붙여볼게 이번엔. 모두 1보다 크다. 그렇게 되려면 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니?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이지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어떻게 돼야 돼? x가 1보다 크다. t는 9보다 크다. 9보다 커야 돼. 그래서 내용이 근의 위치로 내용이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한반축 하는 거죠. 함수값 판별식 추계일치. 이러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특히 이게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변환하는 논리를 잘 알아야지 이걸 자꾸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 얘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 해볼게 이번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는 거지. 그럼 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 x가 0보다 크다. t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면 9의 x, 9의 0 부등호 그대로니까 9의 x는 t라는 애인데 t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번역기를 자꾸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기서 30, 134번, 136번이 다 같은 개념이거든. 이거 지금 풀어 얘들아. 자,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너희 자꾸 예를 들어보는 게 좋아. 쌤 봐봐. 축소복사인데 근데 정사각형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 좀 정사각형 우리가 더 편하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축소복사를 할게. 한 번 축소복사했더니 그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8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어떤 한 변의 길이 측면이 있고 넓이 측면이 있어. 일단 넓이는 몇 승 개념이야? 1승 개념이야, 넓이는. 넓이 2승 개념이야. 길이라고 해요. 길이는 1승 개념이야. 넓이는 몇 승 개념이야? 2승 개념이면 단위 봐도 알 수 있잖아, 얘들아. 괜찮아? 부피는 몇 승 개념인 거야? 부피는 3승 개념인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길이가 10에서 8로 바뀌었지, 한 변의 길이가. 그럼 몇을 곱하는 거야? 5분의 4를 곱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넓이는 얘가 64에서 100에서 64로 바뀌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넓이는 뭘 곱해줘야 돼? 10분의 8에 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축소 복사를 할 때마다 길이가 r을 곱한다라고 해볼게. r은 0에서 1 사이겠지. 축소 복사면. 확대 복사면 r이 1보다 큰 수겠지.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r제곱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주어를 바꿔볼게. 내가 한번 축소 복사할 때마다 r을 곱한다고 해볼게. r은 0에서 1 사이 수겠지. 그러면은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r을 곱해야 되는 거지. r의 2분의 1승. 이 상황이 이해가? 그래서 축소 복사를 하면 길이는 루트 r배 r의 2분의 1승으로 할게요. 을 곱하는 거고 넓이가 r을 곱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넓이. 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성질을 한번 뽑아내봤어. 샘플링 해봤어. 같은 비율로 3번 축소 복사했더니 도형의 넓이가 처음에 2분의 1배가 되었대. 그러면 이제 뭐 도형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3번 축소 복사한 거야. 했더니 조금 작아지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 절반이 됐대. 그럼 원래 라지 A였다고 해볼게. 그러면 3번 축소 복사하면은 넓이는 그러면은 한 번 곱할 때마다 R배 된다고 하자. 그러면 R의 몇 승배 되는 거야? 3승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처음 넓이에 2분의 1배가 되었대. 그럼 얘가 말해주는 건 R의 3승은 2분의 1이다 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 한 번 곱할 때마다 R씩 곱해지는데 뭐 2분의 1에 3분의 1승씩 곱해지는 거예요. 일단 R을 바꿔보자. R은 2분의 1의 3분의 1승. 자, 그러면 길이로 내용을 넘어가 볼게. 같은 비율로 n번 축소 복사한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 64분의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만들자. 어떤 길이야, 이번에는 길이가 b인 한 변의 길이 도형을 n번 축소 복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 한 변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64분의 1이 되었대. 근데 일단 r로 표현해보자. 얘들아, 길이는 한 번 할 때마다 뭘 곱해? 루트 r을 곱하지. r의 2분의 1승을 곱하지. 그럼 r의
2분의 1승을 몇 번 곱하는 거야? n번 곱하는 거지. 그러면 b 곱하기 r에 2분의 n승이 돼.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64분의 1 원래 거랑 똑같대.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r의 2분의 n승은 64분의 1이야. 2분의 1에 6승이야. 저거 대입하자 이제. 그러면 2분의 1의 3분의 1의 예승이야. 정리해봐. 6분의 n승이 2분의 1의 6승이니까 n은 얼마다? 36이다. 그래서 이렇게 n값을 구하시면 돼. 길이는 1승 개념, 넓이는 2승 개념, 부피는 3승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감이 더 잘 잡혀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봐.